알쏭달쏭 법률 예솔도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법률 문제, 해수욕장 파라솔 자릿세는 합법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해수욕장 파라솔 자릿세. 해수욕장을 안 간 지 좀 오래돼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사실 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모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해수욕장 파라솔 자릿세는 합법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님. O 들었습니다. O 들어주셨고요. 박민선 변호사님. 저 X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다른 의견 주셨는데 자,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답 들어보기 전에 두 분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 계획 세우지 않고 있고 예. 아마 특별한 계획 없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시원한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요? 저도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또 계획을 또 세우시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이 나셔서. 뭐 일상이라는 게 뭐 저희 이 가족 간의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니까 제가 뭐 네. 계획 세운다고 어떻게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집에서 이제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MC님은 세우셨습니까? 저요. 갑자기 돌발 질문하셔서 저도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일단 네. 뭐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막연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답변 들어봐야겠죠. 황 변호사님 지금 O 들어주셨잖아요. 네. 이제 자릿세는 그러면 합법이다라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요.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국민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리를 맡았으니 돈을 받겠다. 안 되겠죠, 당연히. 예.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수욕장처럼 개방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릿세를 요구하게 되면 곧바로 경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닌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왜 합법이라고?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X 들어주셨잖아요. 네, X 예.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만약에 자릿세 자체의 명칭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예. 불법이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간혹 하시는 분들이 물품 이용 요금의 의미를 가지고 자릿세 주세요, 자릿세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걸 물품 이용 대금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 관련법상 보면 그 해수욕장 관리법에 해수욕장은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예. 그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대여해 줘야 되잖아요. 파라솔 이런 파라솔, 거. 예. 대형 튜브, 그다음에 물 공놀이 뭐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물품 시설 대여업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물품 이용 대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라솔을 어떤 일정한 구역에 놓고 이 파라솔 대여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서는 물품 시설 허가를 해주면서 대여 허가를 해주면서 사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일반 지역에서는 그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지역에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자릿세 명목을 징수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불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할 때 이제 자릿세 요구도 부당하지만 바가지 요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싸게 부르는 물품 가격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황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개개의 판매자가 높은 비용을 설정을 하고 그에 기해서 이걸 이용하고 싶으면 비용을 내라라고 예. 하는 거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어디까지나 가격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너무 비싸요,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바가지 요금 부당하긴 합니다만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만
그 사업자들끼리, 즉 그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상인들끼리 담합을 해서 다 같이 높은 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건 불법에 해당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다른 사업자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엄연히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담합 사실 밝히는 것도 참 그렇죠. 어려운데요. 입증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걸 저희가 법적으로 알아봤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성수기에는 얼마, 뭐 비수기에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던데 요거는 합법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그 자율적인 어떤 공급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어떤 성수기 때 얼마, 비수기 때 얼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이런 직접적인 법률은 없어요. 다만 그 보통 이제 여름 성수기라고 할 때는 7월 15일부터 예. 8월 24일, 그다음에 겨울 성수기를 얘기할 때는 예.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통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보통 예. 숙박업, 여행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숙박을 펜션이나 예를 이런데, 들면 예. 이게 정관에 다 있을 거예요. 정관에 명시가 돼 있고 예. 정관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예.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가지고 성수기, 비수기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관상에 확실히 봐셔야 되고 만약에 계약을 하고 10일 전에는 계약 당일이나 10일 전에는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전에는 예. 뭐 10% 공제하고 나머지 받는다든지 네. 이런 요건들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약관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공정하게 돼 있거나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예. 약관을 약관규제법상에 따라서 무효화시킬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법적인 어떤 공법적인 제재는 예.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가지만 어떤 민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해수욕장 자리세를 시작으로 이 바가지 요금까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2008년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기네스북에 오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파라솔이 많은 해수욕장이라는 웃지 못할 기록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곳에 8,000개가 넘는 파라솔이 설치가 됐었다고 하네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냥 파라솔로 다 덮인 모래사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올 여름에도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바가지 요금이나 파라솔 설치 등으로 인해서 휴가철에서 큰 피해를 입지 마시고 안전하게 즐기다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